네, 안녕하세요. 실력과 열정으로 BF에서 사업하는 원미란입니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같이 걷고 싶어서 제가 이 사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반말이라 요자 하나 붙였어요. 앞에서 말씀해주신 스피치 들으면서 제가 지금 더 떨리고 같이 말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BFP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미션 되게 좋아해요. 저희 미션 이거 만들 때 제가 워크숍에 가서 같이 동참해서 그런지 더 하나하나 단어에 의미가 있고 이걸 만드는데 함께 했던 그 상황들 이런 게 다 스토리가 있어서 더 너무나 따뜻하고요. 저희 마지막 구호는 항상 홀로 단단하기, 함께 행복하기, BFP 화이팅이에요. 저희가 홀로 단단하기도 하고 함께 행복하기도 하는데 제가 잘하는 건 홀로 단단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부터 PT 계속 정리하면서 나는 함께 행복하기를 더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을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전미영 사장님, 전미영 스폰서님, 그리고 김점희 한은석 스폰서님, 그리고 그룹장님은 권영신 양승남 스폰서님입니다. 저한테는 전미영 스폰서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뉴스킨이라는 비전을 보게 된 것 같고요. 저한테 처음으로 발걸음을 해주신 분은 김점희 스폰서님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웃지 않고 다가서는 스폰서님 무서웠고요. 저도 지금은 웃지만 표정이 되게 굳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각자 자기 할 일만 하고 만났던 기억이 있고, 양승남 스폰서님은 희한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좀 뒤에 이제 이야기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의 전직은 좀 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엄마가 항상 어릴 때부터 5년 후를 고민하고 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엔 전 맞인데 항상 엄마가 10억짜리 건물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저 엄마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억짜리 가지고 계시는데 벽 뜯어먹고 싶대요. 시골에서 현금화되지 않는 건물 때문에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맞이라 아빠가 어느 날 20대 초반에 한 달 만에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편한테 의지하는 삶이 어떤 건지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조건이 저는 가장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못했어요. 엄마가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동생들 귀엔 안 들린대요. 근데 제 귀엔 다 들려요. 뭐가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게 다 들려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 뭔가 집에 쓰고 뭐에 쓰고 제가 쓰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손금 봐주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돈은 많이 버는데요. 남이 다 쓴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도 제가 선택한 남자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전 뉴스킨 하는 이유도 내 꼴리는 대로 살고 싶다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정말 누구한테 구애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제가 뉴스킨의 마이예요. 그런데 직업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의지했던 삶이 어떤 건지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엄마의 그 성실성 때문에 한 직장을 15년 다녔어요. 그리고 엄마가 늘상 저한테 하는 말이 제 인생의 롤모델이 엄마예요.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조금만 손해보고 살래요. 언젠간 다 돌아온대요. 근데 저 직장 때려치고 나와서 집에 가서 울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 사람도 안 남고 돈도 안 남고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 왜 나한테 이렇게 살라 그랬냐고. 그러고서는 그만두게 된 계기는 딱 하나였어요. 15년 맞벌이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도 하나 낳고 안 낳았고요. 남편이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회사가 어음 하나 안 쓰고 IMF 때 보너스 다 나오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만두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서울 시내 집 한 채 갖기가 어렵네. 그래서 저렇게 백화점의 매장에서 제가 8년을 매니저로 있다가 그만둬야겠어요. 아이를 키워야 돼서 도저히 주말이 없는 삶은 어렵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본사로 들어와. 그래서 본사에서 나머지 7년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안 만들어져서 남양주 쪽에 조그만 아파트를 사서 차라리 나가면 되겠다 싶어서 부동산에 아는 언니한테 연락드렸더니 1년만 밀어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1년만 밀어볼까? 근데 왜? 그랬더니 용산에 1년만 투자해보재. 그래서 1억 2천인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1년 후에 저한테 3억 3천이 남는 거야. 그 순간 머리를 진짜 돌로 맞은 것 같았어요. 15년 나 뭐하고 살았지? 아이도 시골에다가 엄마한테 맡겨놓고 맞벌이를 하면서 한 달에 2번씩 보러 갔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3억 3천이 남아? 그래서 바로 때려치고 임신했어요. 남편이 좋아라 하는 아이를 가져주고 계획하에 가져주고 그 다음에 그건 저는 되게 큰 그 무슨 남편한테 선물이었어요. 아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생긴 거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놀아야 될 게 없고 옆집 사람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공예를 태교 삼아 시작했던 게 뭘 하면 끈질기게 하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공예 강사를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아이 밤에 재워놓고 밤새도록 뭘 해도 너무 재밌고요. 취미로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 근데 저게 직업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 거예요. 저게 보기 이쁘고 프로필 만들고 너무 좋았거든요. 조금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면 명함 자체도 좋고 거긴 돈이 남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업자나 이런 분들이 와서 연락을 하면 되게 우아한 직업 같은데 모두 퇴근한 뒤에 벽에부터 벽화를 그려야 되고요. 모두가 다 끝나면 어머 너무 작품 좋다라고 하지만 에어컨 히터 틀어주지 않는 깜깜한 공간에서 이런 걸 만들어줘야지만 돈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잠든 시간에 나와서 뭔가를 하고 다녀야 되고 이런 쯤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랑 중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너는 15년 일하고 쉬어서 네가 하고 싶은 삶을 사는데 나는 17년 다녔는데 나도 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걸? 그랬더니 치킨집? 그래서 치킨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술 장사는 아니야. 그랬더니 그때 마침 저희한테 연락 준 게 이런 대학가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치즈밥 이슈라 해서 뚝배기에 남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남편이 전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픈을 제가 했어요. 시간이 제가 되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오픈하는 3개월 동안 그 돌솥을 들고 하루에 130개, 500그릇을 왔다 갔다 하는데 순간 때려 죽여도 이 가게가 망해도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난 나가야 되겠다 싶었고요. 17년 다닌 퇴직금과 모든 돈을 저기다 쏟아붓고 딱 1년 반 만에 쫄딱 망했어요. 가지고 나온 거는 가게를 정리하면 권리금이 됐든 보증금이 됐든 뭐가 남을 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안 남고요. 통장이 오히려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 시간 동안 저희한테 생활비가 없었잖아요. 통장에 돈은 어찌나 잘 빠지던지 이쯤에 제가 뉴스킨을 만났어요. 이때 제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렇게 터널을 지나갈 때 제 얼굴이 해골바가지 같은 거 아세요? 저기서 정말 그렇게 살 빼고 싶어도 안 빠지던 살이 3개월 지나니까 살이 다 내려가지고 제가 악건선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안 바르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데 더 꺼지는 거예요. 그럴 쯤에 친구라고 딸랑 둘이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화장품을 한다 그러면서 김정민 스폰서님과 저희 집에 온 거예요. 화장품 정말 관심 없거든요. 선크림도 안 바르고 악건선이었기 때문에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크렌징을 4단계를 해요. 오일 따르고 워터 따르고 폼크렌징하고 비누 세안해야 세수된 것 같거든요. 근데 선크림은 안 발라요. 피부 사이에 다 끼는 게 싫어서. 그럼 모공은 점점 더 크고. 그런데 나한테 와서 화장품 얘기를 한다고? 근데 저 때문에 아이도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부과를 제가 많이 다녔기 때문에 화장품 얘기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김정민 선생님이 무언가를 저한테 제시하고 갔고요.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전 월요일날 여기 백상호에 와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었고요. 딱 요 그림이었어요. 제가 공예 강사할 때 냅킨 공예 강사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날도 남대문을 가가지고 진짜 이쁜 수입 냅킨을 사가지고 왔는데 대문해 주시더니 테이블에 있는 제 식탁에 있는 제 냅킨을 뒤집어가지고 루비 보상을 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돈에 욕심이 많거든요. 돈이 흐르는데 관심이 많았고 돈을 벌려면 서점에 가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고요. 김정희 선생님이 이걸 풀어주고 가신 날 제가 바로 오랜만에 아주 서점을 갔더니 경제 코너에 네트워크 마케팅책이 쫙 있는 거예요. 몇 권을 사가지고 와서 봤어요. 그리고 친구가 한다니까 와야 되는 거고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래서 첫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그룹 미팅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저 성향이 누가 말 시킬까봐 시선을 잘 안 마주쳐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판매는 하지만 오는 사람 상대로 하지 제가 오지랖 넓게 막 찾아다니고 누군가를 연매장의 매니저하고 관심 없어요. 저는. 나는 시간 동안 내 일만 열심히 해서 오는 손님 잘 맞아서 매출 내고 그래서 본사에서 인정받아서 어떤 커미션을 더 챙기는 데 관심 있지 이런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 4명의 그림을 딱 그려주고 가셨는데 한 사람당 20만 원씩만 계산해도 4명만 있으면 그 다음에 400만 원?
제가 루이카토즈를 그만둘 때 매월 받는 월급이 320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15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직하고 다음날 되니까 한 달 뒤에 퇴직금 들어오니까 그 신한은행 통장과 거래할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부동산으로 권리소득을 알았는데 레버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다 치지만 한 단계만 레버러지가 가도 4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고 내 소비자가 있어서 500만 원이 된다면 머리에 10년은 해야지. 내가 왜냐면 15년 다녀도 그게 안 됐는데 10년을 다니면 이게 나온다면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믿은 한마디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숫자니까 계산이 되니까 바로 보였어요. 근데 그룹 미팅에 왔는데 인사를 시키는데 인사 저 안 해요. 그리고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김재민 스폰서님도 저를 모르는 분이고 전미영 스폰서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표정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도 말 걸지 않아요. 그리고 부담스러우니까 인사 한 번 안 한 사람이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오는데 양승남 스폰서님이 이렇게 파트너 사진들 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봤잖아요. 근데 저한테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 사업은요 포기만 안 하면 되는 사업이래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그룹장님이 100만장자 인정받은 달이었어요. 아니 나는 15년을 한 회사에서 머리털 빠지게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는데 이분은 여기서 뭐 했는데 100만장자가 됐대? 그냥 아줌마 같고 편해 보이는데 이분은 100만장자래요. 그냥 믿어버렸어요. 포기만 안 하면 된대잖아요. 15년도 다녔는데 공예 강사도 애 낳아서 갓난아기 때부터 내가 7년을 했는데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서 근데 저 남의 말 잘 안 믿거든요. 근데 믿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품을 열심히 썼어요. 몸무게는 이쪽이 더 나가요. 근데 저 사진 항상 제가 사진 찍을 때 고개를 들고 찍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빠의 유전으로 이중턱이 살짝만 내리면 턱이 이중이라 아기 때부터 이래요. 그래서 그나마 사진이 잘 나온다고 찍어놓은 사진이고 그 사진을 찍는 걸 너무 싫어해요. 피부가 악건선이어서 이렇게 생선비닐처럼 올라와서 저 사진도 남편하고 스키장 갔던 거거든요. 스키 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갔다 오면 겨울 내내 고생해요. 피부가 너무 아파서 말할 때도 따갑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기른 이유는 하나였어요. 커튼 치고 다니느라고. 누가 내 피부 쳐다보는 거 싫어서. 그래서 항상 고개를 한 10도 정도 내리고 다니는 저는 사람들하고 시선 맞추는 게 싫었는데 이 갈바닉을 열심히 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사업이 되는 아이템인가? 또 한 가지는 친구가 제품을 권했는데 저는 백화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백화점 1층에 있는 화장품을 다 써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유일하게 건조함이 덜한 것만 쓰고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이 제품을 더 이상 못 써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열심히 써보고 썼는데 이렇게 됐어 라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바닉과 180도를 열심히 썼어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눈꺼풀이 다 따갑고 얼굴이 맑고 진짜 욕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해서 어때? 그러면 아 몰라 기다려. 그런데 한 열흘쯤 지나서부터 이 속살 피부에 살짝 새살 돋는 것들이 보이는 게 제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없이 썼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 컴퓨터에 1일차부터 시작해서 25일까지 매일 찍은 사진이 도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내는 거 보니까 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때는 한 20일 정도 되니까 확 달라지는 피부결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 사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단 이제 예전보다 뽀샵 처리도 되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계속해서 뭔가 피부에 스트레스가 없고 요즘에 보니까 제가 가방에 미스트도 없더라고요. 건조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의 컨셉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누굴 소개받을 때 딱 한 가지였어요. 모든 여자가 건조해야 하니까 건조한 사람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일주일만 너무 악건성이었던 사람이라 일주일만 되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컨셉으로 제가 계속해서 전달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아까 4명 봤잖아요. 4명. 제가 누가 내 인생에 관여하는 것도 싫고요. 내가 남의 인생 관여하는 것도 싫어요. 눈 마주친 것도 싫고요. 옆집 사람도 싫고요. 내 가족 외에는 관심 없어요. 저한테 인생에 딱 인맥은 4명이에요. 엄마, 여동생, 사회 친구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사업을 얘기했어요. 셋밖에 없죠. 근데 오니까 갈바닉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피부에 관심이 없던 것처럼 난 남의 얼굴도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봤어. 그래서 내가 먹고 쓰고 그러니까 먹고 바르고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사업 아이템인데 해볼래? 라고 했더니 워낙에 가족이고 10년 넘게 된 워낙 친한 친구니까 네가 하는 것만 믿고 해볼래? 라는 얘기가 들어서
그냥 본인 한 명 먹고 쓰고 한 명 더 소개하면 그냥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빠르게 루비 됐어요. 사업 시작하고 몇 개월 안 돼서 그냥 루비 됐어요. 소비자도 없이 루비가 됐어요. 저희 권영신 대표님께서 항상 저한테 초기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넌 대문 가방 언제 들고 다닐래? 대문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열심히 쭉 보다가 난 막 문지르는 거 싫으니까 TR라인이 옛날에 TR라인이 하나 나가면 1000포인트 되니까 하나 팔고 놀아요. 소비자는 안 늘어나고요. 저는 매출 마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레버러지를 받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친구와 엄마와 여동생은 그냥 바로 떨어졌죠. 이분들은 모르니까. 제 얘기만 들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임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 모여도 이렇게 많은 사람 긴 테이블 싫어요. 딱 눈 마주치는 아이 컨택으로 4명만 모이면 좋은 거고 그 이상은 싫고 사람들과 눈 마주치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네트워크를 해야 된대요. 근데 돈을 좋아하니까 보긴 봤는데 어느 순간 저희 그룹에서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하는데 이런 날개가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는데 저는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은 그냥 두세요. 포기 안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 성향이 그렇대요. 뭘 하나 결정하면 포기하지 않는데요. 진짜 포기하지 않았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시스템에 올인하래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룹 미팅에 팀 미팅에 올인하라니까 그냥 몸 옮기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어디든 스폰서님 계시는 옆에 항상 찍으면 옆에 있었어요. 정말 쉬는 날이야 그럼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원하는 사람이 와서 담겨지진 않는 거예요. 왔다가 가고 사람이 다 바뀌었는데 또 가. 도대체 왜들 그러지? 라는 생각과 이게 왜 이 사람들은 모르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제가 했던 건 제가 많이 성장했던 건 몸을 옮겨놓기만 했는데 왜 버티면 된다는 얘기인지를 이제 알게 된 게 저는 리더스쿨에서 모든 걸 다 배웠고요. 그리고 모닝스쿨도 저는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오는 사람들한테 다 안내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다 알아서 그냥 다 안내하고 싶었기 때문에 뭐든 다 경험을 하고 스텝으로 또 하고 빠르게 핀이 되다 보니까 어떤 스텝진에 계속해서 안내를 받아서 리더 선생님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일을 너무 많이 했고요. 랠리에 뭐 행사 진행도 같이 하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MBA 하면서 더 재밌는 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뭔가 제가 개인 트레이닝을 할 필요 없이 와서 트레이닝 되면서 본인의 아이템으로 뭔가 찾는 일이나 이런 또 제일 어려웠던 건 3, 3일씨였어요. 전 누구 앞에 나타나는 거 싫잖아요. 스폰서님의 권유로 초창기 때부터 1년 반을 했어요. 1년 반 하는 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전혀 지금은 그룹별로 모아주는데 그때는 타 그룹에 있는 사장님들, 소비자들을 다 넣어주시면 이분들을 어떻게 하지? 너무나 어려웠고 그리고 또 무대에 서는 건 너무 공포가 많았고 근데 1년 반 동안 제가 하고 정리하고 나와서 남의 그룹에서도 이렇게 해줬고 내 사람이 없는데도 이런 걸 했는데 1년 반을 했는데 내가 이걸 뭘 하지? 라고 했을 때 그때 한참 동안방이 막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중한 건 그러니까 고민한 게 있었어요. 그 중간에 집중하기 전에 제가 동안방에 집중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고민해보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라고 보니까 내 마음을 남한테 들키는 걸 싫어해요. 표정이 누가 날 읽는 걸 싫어요. 그런데다 남의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잘 살펴요. 제가 저분이 마음이 이렇겠구나 아까 이랬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내 팀이 없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있는데 믿고 가. 투자 파트너분이 아니라 시스템 사업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갈등이 됐는데 어느 날 내가 사람 마음을 잘 살피는구나. 근데 말로는 못해. 표정으로는 못하는데 카톡으로 내가 소통되는 능력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33일씨에서 1년 반 동안 소비자들과 컨택하면서 제가 많이 늘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과 상관없이 저희 팬코가 하시잖아요. 거기에 저 바인더에 항상 저녁마다 감사톡을 하나씩 그들은 모르지만 나만의 감사톡을 한 번씩 보내보자 라고 해서 팀방에 쓰기 시작했어요. 팀방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팀원이 돼주자. 뭐 어떡해요. 와도 시스템 사업자가 정착이 안 되는데 그래서 같이 해보자 라는 내가 이 사람한테 팀원이 돼주자 팀이 돼주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팀방이 너무 따뜻하고요. 팀방이 내 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스폰서님께 저 동안방 해볼래요 라고 했더니 저희 스폰서님은 뭘 한다면 한 번도 노가 없어요.
알았어. 근데 이게 진심인지 건성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알았대요, 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너무나 유아틱하죠. 여기 전체 회원 다 왔어요. 전체 회원에 전체 팀 사업자에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저기에 어제도 다시 봤지만 저하고 스폰서님 2분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때 저만 팀이었고 다 팀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고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이제 멤버가 생겼어요. 그래도 제 정착되는 제 파트너는 없었어요. 근데 동안방은 계속했어요. 뭔가 팀으로 하는 일이 성과가 나는 게 누굴 돕는 걸 내가 되게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거고 잘한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계속 지속하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지속하는데 이게 2달에 한 번씩 뭘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멤버가 더 늘지도 않고 이 소비자도 지루하지 않을까? 나를 2년씩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루할 만하니까 사람들이 우린 그래도 우리끼리 계속 놀거든요. 계속 지속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늘더라고요. 어느 순간 늘면서 파트너가 1대1의 파트너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생기고 느는구나. 그런데 저만 느는 게 아니라 팀원이 다 레버러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김정희 스폰서님한테 이런 레버러지가 생긴다면 나한테 생기는 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 팀의 동안방이 그룹의 동안방이 아니었어요. 팀의 동안방이 계속 활성화되고 인원이 늘고 1월쯤에 저희 이제 BAP 그룹에 백만장자 한 분이 계셔서 이제 분리되면서 저희가 지금은 BAP 뷰티클럽으로 해서 따로 지금 던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누적된 것 때문에 저희 팀원들과 함께해서 저희가 주체가 돼서 지난주에 오픈했는데 회원만 지금 230명이 들어왔어요. 뭐 애쓴 거 없이 그냥 소비자가 이렇게 늘더라고요. 근데 그 소비자 안에서 저희가 사업자가 늘고 관계, 문화 이 안에서 다 담아지는 거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 버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 숫자 안에 저와 파트너와 같이 다 애씀이 있는데 얼만큼 들어가지? 인원이 얼만큼 듣지? 230명 중에 보니까 50명이 저희 서클 회원과 파트너와 다 함께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걸 계속해서 숫자를 따지면서 레버러지가 소비자가 됐든 그리고 발로 뛰지 않아도 계속 느는구나 라는 시스템 사업자가 지난주에 강의했던 기윤정 사장님이 너무나 빠르게 이걸 활용하고 안내하고 제가 집중해서 그런지 더 많이 활용하고 이해했는데 제일 많이 성장을 하셨어요. 결국 제가 주도하는 게 제일 많이 성장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된 이유들이 다 따져보니까 스폰서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스폰서님께 팀원이 돼주지 않으면 파트너가 팀원이 돼주지 않으면 나한테 팀원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고요. 형제라인 사장님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 하나가 저한테는 이 사업의 확장이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이 됐는데 저는 시스템 사업자가 오래 걸렸어요. 파트너가 생기는데 왔다가 가고 왔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투자 파트너들은 모르겠지만 시스템 사업자가 저희 결국 레버러지인데 기윤정 사장님께서 전업을 하셔서 정말 이분은 가게를 금방 접고 인생 걸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소비자 생기고 투자 파트너가 생기는데 똑같은 투자 파트너만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스럽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시스템 사업자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무엇을 돕지? 어떻게 돕지? 계속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근데 시스템 사업자를 더 어떻게 도와? 라는 생각과 함께 동안방으로 담아주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지? 시스템 사업자 가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서 투자 파트너는 관리를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지? 할 때 저희 그룹에서 지금 쇼더 플랜과 그 다음에 6만 원의 기적을 계속해서 올해 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무언가 애쓰고 있고 반듯하게 제자리에 있다 보니까 스폰서님께서 제일 먼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쇼더 플랜은 가치 전달을 하고 복제를 하고 이걸 저희가 후원받는 일까지 되게 많은 시간을 써요. 책 한 권에 8주 정도를 쓰시는데 이걸 다 시간을 내주시는 거예요. 2명에게 제가 복제받고 제가 다시 이걸 그대로 투자 파트너 분들께 복제를 하고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월, 화, 수, 목 해가지고 계속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장소를 이리로 오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제가 후원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바로 기윤정 사님께서 바로 복제하는 것까지 확인하게 돼요. 스폰서님이 제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주는 점검 시간이고요. 저도 파트너가 잘하고 있는지 그대로 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으면서 결과가 어떤 게 나왔냐면
기윤정 선생님께서 1대 파트너만 있고 이게 컨택되지 않았던 게 숄더 플랜이 끝날 쯤 되니까 5명의 명단들이 다 붙어서 LOI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레버러지네. 너무 쉽네. 갈바닉 쓰고 소비자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던 2 곱하기 2는 6? 이렇게 2 곱하기 2는 6? 이게 아니라 5 곱하기 5는 30이 되는 거를 그분들이 바로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명단을 내놓고 그러면서 바로 행동이 되고 역으로 저처럼 비즈니스 먼저 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너무 심플하고요. 아, 3대 4대는 그냥 레버러지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지금 벨로시티로 제가 가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확실하게 올해 안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윤정 사장님께서 제가 만든 목표예요. 이분이 전업을 했고 생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 목표가 월 1,000만 원을 세팅시키자가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아요. 더구나 때마침 벨로시티 보상이 나와서 세팅이 돼서 올해 12월에 기필코 1,000만 원을 세팅시켜드리는 걸 전제 완성하려고 하고요. 제가 파트너에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방법들이 제 스폰서님이 저한테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여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라고 했던 게 어마무리 저한테 복제가 돼서 그대로 파트너의 목표를 너무 그분들이 약하지 않고 너무 과하지 않을 만큼 세팅시킨 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안방으로도 하고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했다는 이유는 스폰서님과 함께하고 늘 제자리에 있고 먼저 가고 늦게까지 마무리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항상 저한테 먼저 오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고요. 왜 저한테 이런 걸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면 사장님한테 맡기면 반드시 약속은 지킬 거고 사장님한테 맡기면 노력은 해줄 거니까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는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던 게 제가 형제라인 사장님께 팀이 되고자 했던 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뉴스킨의 문화가 있는데 삼삼매시에서 많이 봤는데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고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모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사람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기적이고 본인만 생각하는 분들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가슴 따뜻한 사람들만 남아있고요. 저희 팀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함께 행복하기예요. 맨날 보고 싶고요. 맨날 뭐 하면 연락하고요. 휴가 기간이나 이런 건 공식적으로는 없는데도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어디 가면 다 우르르 같이 와야 되고요. 누구 하나 소외되는 거 싫어서 서로 오세요 가세요를 저희 동안방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오세요예요. 오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사람들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함께 행복하기를 하는 바분 중에 그룹에 누가 오든 간에 저는 바로 낯가림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인사를 쭈뼛쭈뼛 하고 있는 건 있지만 제 앞에 누군가가 저희 팀으로 저희 그룹으로 누군가가 오면 언제나 얼마든지 사람 따뜻하게 원미란 사장님 때문에 저 좋아요 라는 말을 듣는 게 저한테는 가장 에너지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매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이면 그분들은 잘 몰라도 제 의도를 알지 모를지 몰라도 따뜻한 메시지 하나씩을 남기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저한테 공산주의고 독불장군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라도 내 맘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집이 되게 따뜻해졌어요. 제가 아이가 100일 될 때 친정에 보내서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날 데려왔거든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하고 거리감이 있고 이 아이가 어느 사춘기가 되니까 아니 이게 남의 집에도 아니고 왜 이래 남의 집에가 더 친해요. 집에 있으면 먹먹하고 뻘쭘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남한테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현관문을 열 때 들어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목표하고 들어가는 집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한테는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저희가 가족 톡방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소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러 왔고 돈을 벌러 왔는데 저한테는 딸랑 4명밖에 없는 지인에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지인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레버러지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계속 베풀면 되는 거였고 얼마 전에 이제 엄마가 되게 못마땅했었어요. 화장품 팔러 다녀? 제 화장품을 1년 반이 돼도 안 쓰셨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동생과 제가 계속 모습이 바뀌고 얼굴이 변하는 거 보고 지금은 쓰시고 제가 보상 풀고 무언가를 하면서 이제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얼마 전에 저랑 밤에 늦게 앉아서 친정 가서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던 걸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엄마한테 화풀이했었지. 근데 뉴스키는 엄마가 말한 대로 살면 나한테 무언가가 계속 따뜻하고 무언가가 마구 돌아오고 그때 당시에 뭔가 나눴던 게 지금 여기서 봤나 봐.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도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이제 제 롤모델인 부모님께 그렇게 뭔가를 인정받는 것도 너무 좋고요. 지금은 실상은 남편보다 더 많은 밥을 먹고 있고요. 남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고 있고요. 파트너 선생님과 11시에 헤어지면서 우리 7시간 후에 다시 만나요 라고 다시 만나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에너지 좋고 좋았던 게 저희는 계속 따뜻하려고 노력하고 제 에너지를 계속 나누고 싶었고요. 만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만남은. 근데 소비자도 그렇고 파트너 사장님도 그렇고 예전에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께도 제가 안내를 드리고 연락을 하면서 만나는 건 관계는 진짜 제가 목표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항상 손 내밀고 누군가가 손 내밀었을 때 제가 손 잡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중한 만남으로 모든 인연을 노력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홀로 단단하기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금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함께 행복하기는 정말 내가 무언가 베풀면서 더 에너지 나고 따뜻해지면서 되는 것 같아서 오늘로써 아마 저를 좀 기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땅만 쳐다보고 와서 저 모르는 분 많을 텐데 저는 좋은 인연이 되도록 계속해서 제 자리에 있을 거고요. 이제부터 다니면서 같이 인사하고 제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